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한 번씩, 금요일 되면 원래 한 번씩 해드리는 이 내용인데, 오늘 월요일인데 한번, 간종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10% 이상 종가가 넣은 것들만 출연하는 겁니다. 장중에 넣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장중에 넣고 종가가 아닌 것은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 오늘 특이한 종목이 뭐가 뛰어오르나라고 이제 모니터링 할 때 장중에 띄워놓는 화면입니다. 자, 하나씩 그냥 볼게요. 한국 수출 포장, 한국 수출 포장. 예, 길게 밀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한 번도 이 종목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 수출 포장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제법 있었네요. 예, 근데 아마도 제 간중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거래량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제 눈에 안 들어왔겠죠. 보통 제가, 간종을 돌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수업을 해드릴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상승률에서 그냥 좋아해서 보는데, 0181 해가지고, 예, 요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 가격 전체조에, 그리고 거래량은 보통 제가 10만 주 이상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회해가지고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싹 다 뒤져보는 그런 수업을 보통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어쨌거나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제 눈에 안 들어왔던 것이고 이거는 뭐, 자, 우리 맞추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시총이 860억대. 지분율이 제법 높을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높진 않고 상장 주수가 400만 주 이게 흠이네요. 흠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법한데 그리고 매출이 2천억대 오가고 2년 연속 흑자에 3년 흑자까지 되겠는데요. 자본금 200억, 부채 비율은 37%, 24%. 부채가 빚이 24%니까 뭐 48억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일 테고, 유보율은 또 1000%가 넘네요. 회사를 정산해가지고 이제 뭐 돈을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요거에 비해서 뭐 1100% 정도, 뭐 재산이 그 정도 근처에 있거나 뭐 죄다 팔아서 정리하면은 이 정도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유보율 이런 정도고요. 아무튼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종속회사가 있냐? 종속회사가 있긴 있는데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고, 이 자체로만 본다 쳐도 2600억에 190억이면 지금 시총은 864억, 864억이니까 고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냥 이것도 200억, 이것도 200억, 평균이 200억이라고 치면, 200억이라고 치면,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돈, 그러니까 전일 시가총액이 864억이니까 50%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50% 플러스 한 주만 확보하면 그냥 깔끔하게 회사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432억, 432억이면 이 회사를 깔끔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죠. 그냥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니 뭐 그런 거 없이 이 회사를 그냥 내가 삼켜야 되겠다 생각하면 주식을 50% 확보하고 한 주만 더 확보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432억이죠. 물론 여러분이 지분율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50%를 산다라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 해에 200억씩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 430억이니까 결국 2년 반 정도만 하면, 2년 반 정도만 흑자폭을 유지한다 치면은 이 회사를 사고도 남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벌어들이는 돈이 200억인데, 시총이 864억이니까 430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430억은 2, 3년만 장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치면 이것은 거의 뭐 완벽한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식이 시장에서 뭐 그렇게 먹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이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영권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사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게를 인수를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본전 뽑아진다 치면 그건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은 뭐다?
높은 것이 아니다.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수출 포장, 낮네. 시총이 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아마도 수출 포장이다 보니까 보세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골판지가 많이 없다 그러거든요. 골판지가 없다 그럽니다. 고물상에 예전에 종이 뭐 한 리어카 밀고 가봐야 뭐 2,000원 이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얼핏 들었는데요. 그런데 골판지 종이가 모자랄 때는 종이 주워서 그냥 제법 용돈 벌어도 했다라는 거죠. 이 종이가 언제 비싼다면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막 산업이 성장하니까 원자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시기가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재를 잡아먹는 블랙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역시 폐자재들, 그러니까 고물상에 들어갔던 바지, 그 다음에 뭐 구리, 뭐 동, 뭐 쇠붙이 이런 것들 죄다 수출 많이 했습니다. 어디다가 중국에. 그때 시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중에 종이 시세가 좋아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바탕이 있는데 지금 이 골판지가 모자라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 모자라게 된 이유가 예,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포장 배달하다 보니까 골판지가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시선이 유지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차 끌고 좀 외근을 좀 돌았는데요. 그 뉴스에서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이 추위 때문에 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을 언제로 보냐면 12월 뭐 4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1월 언제까지 요때가 이제 가장 그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추위가 이제 더 다가옴으로 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생존성이 좋아지죠. 환기도 덜하게 되고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 치면은 뭡니까 이 골판지가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지금 오늘 400명대 나왔는데요. 전일보다 검사를 뭐 5,000건, 7,000건, 그러니까 뭐 평일이나 뭐 전일보다 5,000에서 7,000건 뭐 이 정도를 덜 했다고 합니다. 9,000인지 얼마인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덜 했다고 하는데 요즘 감염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 3%에 육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덜 했는데 3%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3, 5, 150명이죠. 그러면 오늘 뭐 400 몇십 명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400명이 나왔다 치더라도 평일처럼 검사했으면 500명이 넘어가는 거였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 뭐라 그럴까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설명 뭐 길게 그 상황이 드렸는데, 이 코로나19가 맹추위에 기승을 부리고 독감하고 맞물리는 시기까지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 잠잠해지려면 시기적으로 날씨적으로 멀었다 이런 얘기니까 골판지 수요는 뭐 이 뭡니까 이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2단계 이것이 낮아지면은 뭐 환자가 줄어들겠죠. 환자가 줄어들면 낮아지겠죠. 근데 당분간 낮아지기에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 하시면 골판지 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골판지 주들 한번 들고 있을 이유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골판지들 보면 신풍재지 골판지죠, 골판지. 어제 상갔잖아요. 어제 상갔고 그리고 방금 제가 그 한국 수출 포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탕이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거리두기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지금 현재 떨어질 일은 없는 상태고 그것이 독감하고 비교로 독감의 유행 시기라고 생각을 엮어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도 역시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신풍제지는 당연히 제지 업종으로서 오늘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한국 수출도 분출했습니다만 신풍제지도 그러고 보세요. 대양 제주도 그러고 뭐 용풍 제주도 그러고 제가 그랬던 이유들이 그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그냥 하나만 딱 찍고 갑시다. 큰 양봉 2개는 팔아라. 네, 큰 양봉 2개는 팔아라. 우리 이런 하나 찍고 갈게요. 자 보십시오. 큰 양봉 2개는 팔아라 했는데
큰 장봉 하나, 두 개는 팔아라. 이게 고점이죠. 다시 사는 건 그 다음 문제고. 큰 장봉 두 개는 팔아라. 여기 팔아야죠. 3,500, 3,750원, 뭐, 3,500원 이런 자리는 한번 팔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시세를 분출한 것들이, 제지업들이, 아,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제 유튜브 강좌에 제가 코로나, 아니, 조류독감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숲을 본다, 나무를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 구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생각 구조가 예를 들어서 어제 조로독감 같으면 지금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지금 뭐 제지주를 보거나 백신주를 보거나 뭐 제약주를 보거나 골판지주를 보거나 뭐 죄다 이 보는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 마우스 클릭,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이걸 팔고 저걸 갈아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어제 조르독감도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그죠? 제시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로의 길이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1월달 좀 더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추위가 2월달 돼도 뭐 제대로 안 풀리니까 그러면 12월 한 달, 1월달 한 달, 만 두 달이거든요. 그러면 제로까지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사고 팔고 예, 그 다음 내리면 또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 포장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방금 막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이게 BTS 속도로 보는 순간 딱딱딱 2초, 1초 정도의 생각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린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머릿속에 들어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현실적으로 못 들어옵니다만 한 10년 정도, 한 10년 정도 계속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막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아마 비슷해질걸요? 그러면 아마도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 구조가 제 머리처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여러분 머리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지주들은 뭐 죄다 그렇게 그냥 패스하고요. 율촌화학 시총 4천억대 2,480만 주. 길게 밀어보죠. 항상 주식은 차트를 길게 밀어봐야죠. 아, 이게 고점들. 하나, 둘, 셋 있는 고점들. 가로선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그럼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 고저대에 맞았네. 그죠? 여러분, 고저대 아시죠? 제 이름 중에 고저대에 맞고 떨어진다. 고저대에 맞고 떨어졌는데, 그럼 시세를 분출할 때가 되었는가? 고저대를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그게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종가선 차트를 한번 보면 아이고 금방 올라오고 떨어져 버렸네. 충분히 소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19,000원까지는 뭐 올라온 것 같은데 그죠? 여기는 오버슈팅이고 이걸 가지고 뭐 충분히 앞에 물량을 소화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19,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소화된 것 같다 그죠? 아까 제가 선거했던 것처럼 분봉 종가선 차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더 떨어져야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추격할 때는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이구 이것도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재부터 산업 소재까지 포장재. 하하, 포장재.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포장재가 왜 지금 이 빛을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 포장재가 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그 제로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그렇습니다. 농심홀딩스, 신동륜, 신춘호 와 이런 건 좋습니다. 행제가 가져 있던 부자가 가져 있던 뭐 가족이 가져 있는 건 좋고요. 기관들도 들어가 있네요. 호호 기관들도 들어가 있다. 매출 얼만데? 5천억, 250억, 영업이익률은 5%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4천억대? 뭐, 엄청 뭐, 고평가, 저평가, 이런 뭐, 기준 잡을 게 없겠는데, 그죠? 여기에 비하면은, 1대1이니까는 뭐, 쌤쌤이고, 258억은 영업이익 같으면, 2580억 되면 되는데, 이미 뭐, 4300억이니까, 니는 니 시세 그냥 가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뭐, 제로 타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러면 하던가, 이런 정도.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촌학, 한창 제시. 다 제시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도 또 보세요. 테린 포장, 참, 대형 포장, 삼보 판지, 예, 이 다 종이주 아닙니까, 그죠? 참, 제가 그냥 한국 수출 포장 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떠드는데 그 얘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갱동제약. 갱동제약. 너희 짜식 한번 보자. 이 고점이 상한가일 거예요. 29.79죠. 여러분, 저도 이 종목 오늘, 옛날에 봤으면 오늘 봅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고 있죠. 장 막판에 쓱 미끄러져서 상한가 풀렸던 거 7월 24일 분봉 종가선.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왔습니다. 7월 24일. 여기 있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장 막판에 툭 풀렸던 거죠. 그래서 너는, 좀 불량해. 좀 불량스러워, 이 자식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보세요. 이제 제가 일봉인데요. 보시면, 요거도 7월 24일이죠. 툭, 종가가 17,300원, 17,300원, 17,300원을 끝이 났네요. 그래서 너희 자식아, 너는 불량해.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올라왔네요. 일단 올라왔네요. 어쩌려고 그러니, 뭐, 이런 느낌이긴 하고, 제약주, 경동제약이 뭐, 코로나 뭐, 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경동제약, 코로나. 경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부시라민 수출용 허가했다. 부시라민. 경동제약이 해외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부시라민의 원료 수출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 관련주 봤죠? 맞는데 이걸 가져가는 회사가 어디서 가져가나요? 음, 이 부실라민을 가져가는 회사가 어느 정도 어떤 제약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걸 좀 뒷조사를 이제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구나. 그렇다 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이 종가에서 깔아 떨어지는 건 언제요? 내일 아침에 오전에 쑥 떨어지면 밑에서 받아먹는 거죠. 이 캔들이 거꾸로 뒤집어진다 생각하고 요렇게 뒤집어진다 생각하고 그러면 뭐 장중에는 요렇게 될 테고 아래꼬리 달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고 아래꼬리 이렇게 달리게 되겠죠. 뭐 요런 정도? 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 뭐 테린 포장 한 익스프레스 이거는 예 상승하기 전에 준비를 했었네 그죠? 예, 이거 참 여러분 어때요? 이거 참 우리 이론이죠. 예, 가열소의 은밀. 그래는 봐도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얘기라, 아니, 너무 좋은 얘기라 여기서는 참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승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올라가면 여전히 맞을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면 여전히 맞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추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올라가면 맞을 자리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은 항상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더라. 맞고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이것도 추격하기는 힘들죠. 지금 시간 외에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는 건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대형 포장재들, 아이고야, 대형 포장. 내일은, 단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상승전을 준비했고, 노력했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 그대로 아닙니까? 제가 앞서 무슨 설명드렸습니까? 맞고 떨어졌는데, 자, 다시. 자, 이게 아니고, 예, 율촌화학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건 당연히 맞고 떨어질 자리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맞고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추격하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드렸는데, 그죠? 그럼 대형 포장 한번 보세요. 오늘 상을 갔는데, 분봉 조간 샀더라 보세요. 어제 거란 보세요, 어제 올라왔다가 떨어진 자리 제가 가로수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딱 그었더니 한번 보세요. 여기, 매물대 상단이고, 매물대 상단이죠. 그 매물대 상단에서 어떻게 했나요? 매물대 상단에서 물량을 충분히 받았더라. 예. 1450원 요 이상 여기에서 가로선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1450원 이상에서 대충 얘기해서 물량 충분히 받았다. 얘기도 받고 얘기도 충분히 받았더라. 충분히 받았으니까 여러분 싸버려도 가도 뭐 이해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물량을 충분히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지, 물량 충분히 받으면 내일 갑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량 충분히 받지 않고 맞고 바로 떨어지면은 다음날도 좀 더 내려간다고 봐야죠, 이렇게 보는 거고, 물량 충분히 받으면 가도 잘 만큼 물량을 확보한 것 같은데 조정 줬다 갈지 내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뭐 세력 마음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아주 이쁘죠? 예. 요런 차이점, 이런 차이점들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물량을 남길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팔아버릴 것이다, 그 기준을 잡는 거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게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락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차이점들에 따라서 내가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땡 하고 올라오면, 야 여러분, 처음 땡 하고 올라오면 냅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대형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냅다 올라오면 냅다 팔아버려야죠. 지가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대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에 들고 가냐 마냐 이런 걸 결정할 때도 충분히 받았다고 보는데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행태로 대형의 방식을 나만의 룰을 맞춰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걸 공식화 시켜서 그대로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왜 망하냐? 그렇게 절대적으로 안 움직여요.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3박 4일로 개미들 신혼 들어오고 미수 들어온 애들 떨고 가면 또 3박 있다 갑니다. 아시겠죠? 그 3박을 떨고 온다 하더라도 물량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상승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서현탄메탈.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윤석열 이 총장하고 추미애하고 그다음 추미애 장관하고 우리 정부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우리 지난 4.15 선거하고 또 배나하게 될 미국의 선거하고 미국의 선거가 우리나라에 던져줄 화두하고 그 화두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이 검찰총장, 정부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충분히 드렸죠? 예, 제가 교육해온 전용 게시판에 오늘은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겠습니다. 제 입이 봉인이 풀립니다. 이러면서 막 떠들어버렸죠.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그 다음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뭐, 우리 정부하고, 4.15 총선하고, 예? 예, 제가 막 떠들어버렸죠. 예, 킬빌님 표현이 좋습니다. 역대급이에요. 날아보내는데. 이 말을 탁 치게. 그렇죠. 예. 역대급이고, 이 말을 탁 치는 얘기들이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 서현탄 메탈은 어떻게 해요? 예. 물량 조금이라도 남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우리 추미애 장관하고 또 우리 저기 윤석열 총장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둘러싼 이 정치권의 모습들,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언론 시각 이런 것들도 제가 입에 있어도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말 한마디 하면 또 자기 의견들하고 다르면 와가지고 그냥 물어 뜯어버립니다. 뭐 바른 말로 물어 뜯는 게 아니고요. 그냥 10원짜리 욕해가지고 물어 뜯어버립니다. 사실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짜뉴스 유포하지 마라 개병 애슬 새끼 뭐 이런 거 있죠. 뭐 저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물어 뜯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누가 버티겠습니까? 입을 싹 닫아버리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그 바탕을 알았으면 이 종목들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 큰 그림이 나왔던 거죠. 물론 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만 물론 남겨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수익 실현하고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 삼보판지도 뭐 골판지겠죠. 소프트센 소프트센 이게 뭔 종목이죠? 저는 사실 무슨 종목보다는 차트가 좋으면 무슨 종목인지 되게 보는 편이거든요. 프로세스, 인프라, 솔루션, 정말 소프트웨어군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성장 산업이긴 한데 돈은 잘 벌고 성장하냐? 한번 봅시다. 돈은 잘 벌고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성장 산업인데 개뿔 성장을 거꾸로 했네요. 빠져. 예, 꺼져 이런 거죠. 꺼져.
야, 제가 이런 말을 시원하게 하다니 참 좋네요. 패스. 파라텍. 파라텍 이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이때 좋다고 가도 되겠는데 했더니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갔는데, 파라텍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안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스프링클러 해드려, 뭐, 주방용 자동수 화장치, 뭐, 예? 이런 얘기. 이 업종을 제가 성장 업종이라 그랬는데, 이 회사도 뭐, 개뿔을 거꾸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괜찮아졌네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매출도 확 줄어들었다가, 이제 좀, 예,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제가, 이런 업종은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배경도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라텍이 이제 소방, 뭐 자동차 화장치 뭐 이런 업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민 안전에 관한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바탕이 있는데 이번 정부가 탄생되게 된 계기가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세월호 참사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전 정부의 그 실책을 파고들면서 그것을 공격함으로 해서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고 또 처근한 마음들, 예? 또 안타까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그 표가 지난 정권에 있던 것들이 이번 정권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 정권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막 이 스프링클러 없이 막 빌딩도 불타고 막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정권이 무너진 이유가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던 정부가 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소방 규제도 강해지고, 무엇도 강해지고, 또 배도 예를 들어서 낚싯배도 구명조끼 안 입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상에서 술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국민 안전을 위한 법들이 계속 강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빌딩 지을 때도 소재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철근 어느 정도 이상 써야 되고, 뭐 이런 규제들이 강해짐으로 해서 그 수혜를 입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성장업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종목인 거죠. 그때 얘기했는데 1년, 2년, 3년을 버티더니 이렇게 이제 100% 올랐네요. 징한 것들. 요렇게 막 하한가 내려 찍을 때 이게 잡아서 물고 늘어질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예,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야, 여기 팔고 틀렸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아, 참, 기획이 새록새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거의 뭐 22% 마이너스 툭 떨어진 거 보이죠? 요거, 이 하한가 들어가는 공포를 대충 뭐 6,500원 깨질 때부터 여기까지 넓겠다 치면, 대충 이 자리라 치면, 어딥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던 자리들이죠. 그래서 수익 주고 막 장대 쭉 들어졌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매물대 핫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매물대 핫다. 여러분, 제 유튜브에 인프라웨어 영상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보십시오. 참 좋은데, 강좌 참 좋은데. 여러분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에 관심이 있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 좀 덜 하죠.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90%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은 10%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좌도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강좌이긴 한데, 당장, 내 종목하고 관련 없고 이거 본다고 돈이 당장 안 되니까 닫고 나가시는 분 있겠죠. 그죠? 예.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알아놓으면, 뭐,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차트의 속성도 알고, 세력이라는 인간들의 심리도 이해하고, 그 따라 붙어서 먹고 살라고 하는, 뭐, 리딩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아는 거고, 또, 뭐, 저 같은 사람의 심리도 아는 거고, 개인 투자의 심리도 아는 거고, 시장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TBC, 대단한 자리에 올랐네, 그죠? 2,500만 주. 대구 방송. 원래 이게 대구 방송이었나 보군요. 대구 방송. 대구 방송이 왜 갑자기 뜨는 거죠? 패스. 종건당 봐요. 어이구야. 이야, 너 이거 보니까, 아까 경동제약 생각난다? 여기서 툭 떨어져 내려왔는데, 경동도 툭 떨어져 내려와도 위에 맞고 떨어지는데, 야, 너 경동 생각난다. 종건당 봐요. 툭 맞고 떨어지면 무너진 자리? 근데 왜 올랐냐? 종건당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7호제 허가서시. 매수 체결, 종근당이, 이거 압도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왔네요. 외인이 들어왔나? 기간, 기간. 외인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종근당 3인방, 코로나 치료제 호재에, 코로나 치료제. 자, 여러분, 제가 백신 주를 난리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백신 주는 꼭 끊긴다. 한번 끊겨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치료제요. 치료제가 부각받을 겁니다. 치료제. 좀 치료제. 사람들이 왜 백신만 쳐다보는지 몰라요? 치료제 당연히 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치료제. 아까도 치료제 하나 있었죠? 예, 치료제. 치료제나 뭐나 제거나 빵빵 상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보 디자인. 어이구야. 노력한 게 많았는데, 노력한 게 거래량의 변화가 보입니까? 보여요? 없다가 많아진 거 보이십니까? 예, 보여주면 알죠? 그냥 보면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잘 모릅니다, 일반인은. 예, 바보 스타일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죠? 노력하고 상승했는데, 오늘도 제법, 오래 머물렀고, 나쁘진 않은데, 국보 디자인, 아는 종목이요? 무너지길 기다려볼까나, 이런 정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은데요. 적당히 보고 끝내죠. 픽셀 플러스. 이것도 올라왔는데, 픽셀. 관리 종목 패스. 이녹스. 이런데는 항상 올라오면 어디에서 맞고 떨어질지 모르니까 참 걱정스럽죠. 멜파스. 환기 종목. 이것도 그냥 한기는 또 관리하고 절반 정도. 보통을 100이라 치면 관리 종목은 제로. 이건 한기는 50%. 흑자 전환 하나요? 패스. 왜? 환기 종목 했다가 물리면 있잖아요. 잘 모르는 종목 했다가 물리면, 환기 종목을 괜히 해가지고 물렸네.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핑계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패스. 디지털 업체 아직 동전 주긴 한데, 또 노력을 많이 했네.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찍어낸 물량이 있으면 참 좋은데, 찍어낸 게 CB 500원대. 잠깐만. 그러면 매집했다 치면은, 여기서부터 매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2019년 3월 이후로, 2019년 3월 이후로, 2019년 3월 이후로, 2019년 3월 이후로, 2019년 3월 이후, 여기부터. 대충 한번 세볼게. 200만 주, 270, 300만 주, 300만 주, 600만 주, 700, 800, 900, 1000만 주, 1500만 주, 1600만 주, 1700만 주, 1700, 대충 1800, 2000, 2150, 2350, 3350, 4100, 4200, 4400, 아이고야, 4400만 주나 찍어놨네, 디지털 업텍이. 단가는 대충 500원대, 700원대, 500원, 700원대. 야, 500원, 700원대, 물량 많이 찍어냈네. 500원, 700원대. 그렇구나. 이런 베이스가 있었네요. 이런 게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패스. 디젠스. 디젠스 이게 참 역사가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그죠? 이때 참 분석 많이 했는데, 쫄망이네요. 쫄망. 이건 부끄럽습니다. 옛날에 분석했던 건데, 이 흔적, 이런 거 있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없애버리고, 이래버리면 이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패스. KGNET. 이것도 뭔가 하는데,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뭐든 패스. 데버시스트. 이때까지 주고 지내다가 상한가 한 개 뚝 튀어나왔다. 빨간 게 많으니까 패스. 넵튠. 그냥 대충 보겠습니다, 이제. 한성, 네오텍. 여러분, 여기는 맞고 떨어지는 거 맞다 했죠? 맞고 떨어지는 입쭉 자고 들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 키스마커.
주식 바라보기 1권 보시면 키스마크 있습니다. 키스마크 내용 꼭 좀 한번 보이소. 참 좋은데 복습 삼아서 여러분도 책 가지신 분도 보신 분도 한 번 더 보십시오. 아, 패스.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뭐 8,800만 주가 거래량 터져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이런 느낌. 앞타바이오. 아따, 매물 때 다 넘어섰네요. 거래량 쓱 붙으면서 올라갔네. 아, 이거 생각나는 종목이 있는데. 2주가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2주가는 세방전지. 자, 이거 한번 앞타 볼 겁니다. 세방전지. 거래량이 쓱 붙으면서 쓱 올라가죠.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뭐 거래량 늘어난 게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쑥 늘어난 거 보이죠? 확대해 주면 더 잘 보이죠? 예. 이러면 안 보이죠? 대충 요 정도. 그런 흔적이 있는 녀석이 거래량 붙이면서 슬슬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보면 막 기관들 막 들어와 있고, 기관들 들어와 있고, 막, 예? 지분을 넣고,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고, 막, 회사 돈이 많은지, 자사주도 들고 있고, 시총이 5천억대. 아, 좀 낮죠? 그죠? 이런 거였는데, 앞타바이오도, 기관 스타일이긴 한데, 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매집하고 상승할 듯한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3만원짜리였네, 3만원짜리. 3만원을 탁 돌파하고 가는구나. 더 가도 좋겠다. 근데 참 올라타기에는 참 걱정스럽다. 나 이런 거 참 싫더라. 이런 느낌이죠. 무슨 재료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자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왜 없냐? 다 들고 있어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고 싶은 종목이 없으니까 가진 거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종목을 깊이 있게 분석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기사 뭐 유튜브에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죠. 뭐 대단한 매물대의 점이라 일단 내일 너 한번 지켜보겠어. 이게 점이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간종에 넣어놓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패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드릴 말씀이 생기면, 공부거리 생기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막 떠들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생각을 그냥 정리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도 정리 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제가 우리 교육회원들, 기존에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 매일 10년을 수업 준비를 매일 장마치고 이렇게 했던 그 갈록이 있는 바탕 위에 사는 겁니다. 뭐 중요하다, 좋은 내용 많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메모를 해보세요. 요점 정리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좀 하여서 그냥 보고 나가지 말고 구독 좀 해가지고 좀 잘 봐주십시오. 구독 좀 하고 좀 좋아요도 따박따박 누르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료 받은 것도 아닌데 뭐 필요하시면 계좌번호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정성훈 5517 이렇게 농담이고요. 좀 반복해서 많이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뭐 이런 거 좀 여기저기 홍보, 뭐 주변 친구들, 지인들한테 야 유튜브 그거 한번 봐라, 그거 좀 해가지고 봐라,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좀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저도 팍팍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